안녕하세요. 저녁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경험의 도서관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네빌 고다드의 전제의 법칙입니다. 제가 이전에 네빌 고다드의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라, 이런 책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네빌 고다드의 엑기스가 담긴 게 이 책인 것 같아서 전제의 법칙을 저도 좀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서 오늘 와닿았던 구절들 위주로 낭독해드리고 저의 생각을 덧붙여서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전제의 법칙의 전제는 마치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라 라고 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는 전제를 의미를 해요. 모든 것은 자신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사실이라고 확고히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세상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즉, 나는 강하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와 같은 당신의 자아관념이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의식이 단 하나의 유일한 실체라는 것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 외부에 있는 원인들이 삶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세계의 포갑이라는 두 번째 원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삶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대답을 당신의 의식 상태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자아관념이 달라지면 당신의 세상도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관념이 무엇이든 당신의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 관념과 같아집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I am만 존재하며 당신의 본질이 그 I am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I am은 무한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자아관념으로 인해 그 무한한 I am의 제한된 부분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좀 다시금 상기하게 된 부분이 뭐냐면 나는 나라는 그 의식 있잖아요. I am 이라는 것 자체는 무한한데 우리가 왜 이런 유한한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는 그 무한한 것 중에 일부분만을 내가 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거를 좀 다시 떠올리게 됐어요. 그 가능성 자체는 무한한데 아까처럼 나는 뭐 안전하다, 나는 뭐 강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다르게 또 얘기하면 나는 뭐 예를 들어 미술 비평가다. 이렇게 내가 나를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나는 뭐뭐다라고 할 때 그 뭐뭐다에 들어오는 거를 내가 특정한 틀에 맞춰서 얘기하는 순간 나는 정말 그 틀 안에 있는 무언가로 제한된 상태로 굳어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니면 이미 있는 카테고리들에 맞춰서 나를 해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내가 나는 뭐뭐다라고 말한 그 타이틀에 맞게끔 이제 그 순간부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그 틀이라는 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무질서하게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또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파악이 되고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것 자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일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요즘 계속 고민하는 게 나는 미술 비평가다 라는 어떤 제한된 자아관념을 갖고서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가능성 중에서 미술 비평가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관념에 맞는 것만 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비껴나는 충동들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더 다양한 맥락들을 좀 억누르고 제한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그 자아관념을 부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냥 나다 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다만 내가 나는 미술비평가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틀에 맞게끔 일부분만 활성화해서 내가 나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구나. 그런 걸 계속 자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뭐 예를 들어 가난하다라고 인식을 하면 정말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부자다. 이렇게 내가 나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 그 자아관념이 그대로 세상에 비춰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라는 개념도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부라는 것이 되게 상대적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 저는 부자라는 것도 특정한 돈의 액수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라고 생각해요. 자유로운 마음 상태. 뭐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상태. 돈을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제한하지 않는 상태가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얼마를 갖고 있든 간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데 있어서 돈이 어떤 제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부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여지가 있는 상태가 저는 이제 부유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그 각각마다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자아관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부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다른 것 같아요. 레벨이. 제가 요즘 네빌 고다드 책을 읽으면서 계속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미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느끼고 또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상태를 이미 내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기정사실화를 해서 그로부터 그런 상상으로부터 그런 좁지 않은 자아관념으로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을 하면서도 제가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내가 정말 예를 들어 부유한가? 내가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가? 라는 이제 그런 이제 회의가 들 때마다 이 책을 좀 계속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텍스트가 읽을수록 힘이 계속 생겨나는 걸 느껴요, 저는. 뭔가 문장들이 복잡하진 않은데 심오하고 이상하게 이걸 이렇게 눈을 움직이면서 이 문장들을 읽는 순간 제 안에 있는 영혼이 다시 프로그래밍 되는 느낌? 내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빌 고다드가 계속 얘기하는 건 계속 자기 자신을 그냥 낮은 레벨에 머물게 하지 마라. 우리는 얼마든지 내 의식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더 높은 상태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겉으로 당장 보이진 않더라도 내가 내 의식 수준을 높이면 외부 현실도 그 내 올린 주파수에 상응되는 현실로 구현되어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당신은 의식의 변화를 통해 즉 자신에 대한 관념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서 더 웅장한 저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관념들을 외부 세상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외부에 구현시킨다는 것은 당신의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관념들의 결과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식을 통하지 않고서 인간에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의식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의식만이 삶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제가 나아가서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마저 읽고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동기 없는 필요성으로 움직입니다. 동기 없는 필요성이란 세상은 그 자체의 동기는 없고 단지 당신의 관념, 즉 마음의 배열 상태를 외부에 나타낼 필요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항상 당신이 사실이라고 믿고 동의하는 이미지로만 배열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거지와 도둑은 다른 마음들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이지만 그 배열이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력을 지닌 쇳조각과 자력이 없는 쇳조각은 재료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 분자들의 배열이 다를 뿐입니다. 전자들이 무작위로 배열되어 온갖 방향으로 뒤섞일 때 그 쇳덩이는 자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전자들이 순서대로 정렬되어서 다수의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그 물질은 자석이 됩니다. 자력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건강, 부, 아름다움, 그리고 천재성은 창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마음의 배열 상태, 즉 당신의 자아관념에 의해서 외부로 구현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아관념이란 당신이 사실이라 받아들이고 동의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동의했는지는 삶에 대한 당신의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들은 당신이 마음속에서 거주하는 곳을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에서 거주하는 곳은 당신이 외부의 가시적 세계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것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이루고 있는 속성은 의식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물들의 궁극적 재료는 의식입니다. 계속 의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 어디 그냥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네빌 고다드가 얘기하는 의식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의식이 곧 물질이기도 하고 재료이기도 하고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입자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계속 나오는 게 배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어떤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빛이라는 근데 그 빛의 입자들이 어떻게 뭉치고 어떻게 정렬되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사물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도 원래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무작위적으로 되어 있던 빛의 입자였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질서를 띠면서 배열되면서 특유의 장력장이 생기고 저라는 이제 홍예지라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열이 된 거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음료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음료수를 이루고 있는 입자나 저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사실은 같은 재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 신경 써야 되는 건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전제 법칙이란 제목과 연관져서 생각한다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내가 사실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동의한 이미지들로만 배열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의식을 집중을 해서 나는 부자다라는 어떤 강한 의도를 가지고 정렬을 해요. 나의 에너지를.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에너지가 그런 특정한 이미지, 나는 부자다라고 이미 믿고 있다면 그 강력한 믿음에 의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몰리게 돼요. 쏠리게 되고 그 배열이 계속 유지되는 동안에는 정말 저는 그런 부유한 상태로 바깥 세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현상으로서. 근데 제가 믿음이 흔들리고 동의하지 않은 존재들로 계속 옮겨가게 되면은 그 배열이 흐트러지겠죠. 그럼 힘이 없어지겠죠. 흩어지면서 부자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거를 강하게 상상하고 기정사실을 한다라는 거는 이런 무질서한 재료인 것들을 인간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특정한 배열 상태로 정렬한다는 것이고 그거는 근데 사실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 배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믿음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부자다라고 인식을 그냥 하고 부자라면 어떻게 느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배열을 해요. 그리고 계속 그거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한 저는 계속 부자로
세상이 현현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네빌 고다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책을 쓰면서 그래, 믿음을 일시적으로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끈기 있게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그 믿음 속에서 아예 거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그 비유가 어떤 큰 저택의 이미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나는 이렇게 있고 믿음이 어떤 뭐 덩어리 같은 걸 그걸 쥐고 있는 이미지로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저택인 거예요. 저택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냥 걸어 들어가서. 그래서 막 네빌 고다드의 다른 책 중에는 믿음으로 걸어라? 뭐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라, 뭐 이런 제목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믿음을 갖는 거랑 믿음 속에서 사는 거의 차이를 잘 몰랐다가, 요즘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집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진짜 그 집 안에 이미 내가 있다고 느끼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먹고 햇살 내리쬐고 이런 상상을 제가 해보면서, 그 믿음 속에서 산다라는 거는, 믿음 속에서 느낀다라는 거는 이런 감각이구나 라는 걸 좀 더 직관적으로 체험을 하게 됐고, 내가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타고 싶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미 제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은, 나는 이미 노벨 문학상을 탔고 내 소설이 매대에 깔려있고 사람들과 내가 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책을 읽고 있을 때, 이게 지금 뭐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내가 쓴 책을 내가 읽고 낭독한다라는 그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냥 저는 제가 소설가가 되고 노벨 문학상을 탄 어떤 가능 세계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그 의식을 배열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물질 세계에 단단하게 구현되기까지, 굳어지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긴 하겠지만, 네빌 고다드의 말로는 제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그 배열 상태 안에 들어가서 계속 사는 한 정말로 현실에서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예시를 들어서 제 믿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진짜 아까 같이 나는 이미 노벨 문학상을 탔고 소설가로서 너무 좋은 작품을 써내려갔다, 이미 이제 그런 전제로부터 역으로 출발해서 요즘 계속 소설을 써보니까 오히려 글이 진짜 잘 써지는 거예요. 나 언제 내 글이 좋아지지? 내가 언제 소설을 완성하지? 내가 뭐 진짜 훌륭한 작가가 될 수나 있을까? 이렇게 회의감을 품을 때 글을 쓰는 그 퍼포먼스랑, 난 이미 노벨 문학상을 탔고 정말 좋은 소설이 내 손에서 탄생을 이미 했는데 어느 가능 세계에서 난 그 가능 세계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써내려가니까, 뭐 제가 불과 뭐 1년 전, 2년 전에는 쓸 수 없었던 어떤 다양한 접근의 글들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글 쓰는 게 뭐 새로운 장르를 도전하는데도 고통스럽지가 않고 너무 설레고 재밌어요. 뭐 제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어느 가능 세계에서 이미 소설을 냈다라는 그 전제 하에 요즘 살고 있고, 그랬더니 진짜 그 전제의 힘을 가지고 제가 계속 글을 포기하지 않고 써내려가고 있는 걸 체험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정말 인생에서 더 높은 층의 어떤 경험들, 더 높은 의식 수준 안에서 다채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 다시 읽으면서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챕터를 좀 꼼꼼하게 읽었는데, 그 중에 좀 나눠드리고 싶은 구절들을 오늘 짧게 나눠드렸어요. 다음에 이제 네빌 고다드의 다른 책이 리액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반응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품고 있는 마음속의 전제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네빌 고다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 대한 반응을 바꾼다는 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아관념이나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라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후속적으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고 눈도 많이 내렸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